데이터 마이닝 두 번째 동영상 강의 녹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마이닝을 시작하는 데 앞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게 될 R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에 대한 소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먼저 R의 정의와 역사, 그리고 R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와의 비교, 그리고 왜 우리는 R을 사용해야 되는가 또는 사용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R의 이용 동향과 주요 기능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함으로 인해 가지고 R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의 동기부여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번 강의에서 배우는 내용들 말고도 R이 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분류할 때 학습하시면서 또 응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R을 설치하는 부분, 그리고 실행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R 설치와 실행이고요. 그 다음에 R 설치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단순하고 조금은 무지해 보이는 그런 인터페이스 화면들이 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주로 이용하기보다는 이 R을 이용한 어떤 통합 개발 환경이라는 R 스튜디오를 또 추가로 설치를 하고 실행하는 방법을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R에서 우리가 도움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해서 받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코딩을 하게 되면 그 코딩을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 코딩을 저장하고 있는 공간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R 스크립트라고 하는데요. 이 스크립트에 대한 설명, 그리고 R은 실질적으로 그 R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실행해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단순합니다. 메모리 용량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다양한 그 기능들 그런 부분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패키지를 설치를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개발자가 업데이트를 시키고 또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고 하는 그런 진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최신의 패키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업데이트를 갖다가 실행을 하게 되면 가장 최근의 R 패키지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이나 데이터 마이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R 불러오기와 저장하기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외장 바깥에 있는 데이터 파일을 우리가 불러들이는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어떤 데이터 파일을 우리가 R에서 불러오고 그리고 어떤 패키지에서 그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는가 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저장하는 방법, 그리고 R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가 데이터 시각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시각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R이란 무엇일까요?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R 대시 프로젝트라는 부분을 누르시게 되면 우리가 뜨게 되는데요. 보게 되면 통계 컴퓨팅을, 통계 분석을 위한, 계산을 위한 R 프로젝트다라는 부분이고요. 거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버전은 3.6.3 버전입니다. 올해 2월 29일 날 릴리스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게 되면 이 3.63 버전을 갖다가 이제 내려받게 되는 거고요. 4월 달에 이 4.0 버전이 우리가 릴리스 되는 걸로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3.53, 3.5.3이 작년 3월 11일이고요. 그 다음에 3.6.3이 올해 3월이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1년 만에 버전이 수점 첫째 자리에서 변하는 거고요. 4 버전이 지금 예정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R 패키지가 아니라 R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개발자들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이렇게 업데이트를 시켜주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되고요. R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여기 클릭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크랜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서 들어가는 어떤 웹 서버 부분에서 뭐 코리아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리눅스 그 다음에 맥 그리고 윈도우 버전을 위한 R을 다운로드 받는 거고요. 해당되는 시스템, 운영 시스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제 윈도우를 가지고 쓰니까요. 이렇게 해서 최초에 인스톨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보면 3.6.3 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32비트와 64비트 다 됩니다. 그래서 64비트만 하겠다고 그러면 또 64비트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이 프리죠. 공짜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R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은 R의 최초의 기원은 S 시스템에서 유닉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때 벨랩에서 1976년에 만들어지고 태동이 되어서 그 다음에 상업용으로는 우리가 1988년에 S 플러스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상업용으로, 즉 돈을 주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고요. 이 부분이 이제는 93년에 R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오픈소스화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이런 오픈소스화 된 상태로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협력해서 나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역사를 살펴볼 수 있겠고요.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죠. 76년에 S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이때는 이제 포트란으로 쓰여졌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8년에는 버전 3이 나왔는데 이거는 C로 작성이 되었고 통계 모델들이 추가되었다라고 되어 있네요. 1988년에. 그리고 91년에 R이 만들어지는 부분이 되고요. 여기서는 93년에 오픈소스화 됐는데 만들어지기는 91년이고 아마 오픈소스화 된 건 93년인가 봅니다. 그리고 R코어 그룹이라고 그래서 형성을 해가지고 어떤 이 통일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오픈소스화로 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방식으로 이렇게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고 이 때문에 코어 어떤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97년에 R코어 그룹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 98년에 S의 버전 4가 만들어졌고요. 2000년에 R 버전 1.0이 릴리스 돼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돼요? 2020년 2월 29일에는 3.6.3의 버전이 릴리스 돼서 여러분들의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R과 비교 부분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뭐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R이 이제 통계적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 또는 소프트웨어 환경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 계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소프트웨어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게 이제 엑셀이고요. 그다음에 SPSS가 있고, 그다음에 스타타, SAS, 매털랩, 그리고 C, 포트란 같은 언어로도 당연히 통계적 분석 계산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크게 X축이 실행 능력, 어떤 실행할 수 있는 능력, capability power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Y축이 learning curve, 학습 곡선이라고 그래서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배우기가 어렵다라고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커진다. X축으로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은 보게 되면 C나 포트란 같은 경우에는 실행 능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한데 문제는 굉장히 배우기 어렵다라는 부분이 C와 포트란에 대한 거고요. 보면은 굉장히 배우기 쉽다라는 게 엑셀이죠. 여러분들 그냥 클릭하고 메뉴바 이용해서 하면 되는 부분들이 이제 대부분 엑셀에서, 물론 뭐 매크로와 같은 그거 기능들도 있지만
배우기가 쉽지만 또한 실행 능력도 크지 않은 부분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도시통계학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스타타 같은 경우에는 실행 능력은 굉장히 그래도 어느 정도 중상이 되는데 학습 곡선은 중하위, 즉 상대적으로 쉽다라는 부분에서 스타타라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통계 계산과 분석을 갖다가 1학년 2학기 때 도시통계학에서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R입니다. R 부분은 뭐냐면 실행 능력도 굉장히 좋음에 반해서 상대적으로 학습 곡선도 조금 좀 그렇다라고 이렇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행 능력이 좋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배우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 즉 실행 능력이 좋아지면 학습 곡선의 배우기의 어려움의 정도도 커진다라는 것, 즉 상관관계가 매우 뭐예요? 긍정적인 파지티브한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보면 어떤 외해가 없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해서 축을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스타타만 조금 빠져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스타타를 갖다 배우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통계 프로그램 비교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픈소스화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돈에 대한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스와 SPSS 스타타 있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명령 구조나 지원기나 교육의 시험 정도가 다소 좀 쉽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SPSS 부분은 우리가 통계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고급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어렵다라는 부분이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 패키지 SPSS는 굉장히 쉽습니다. 오히려 스타타보다 더 쉬울 수가 있죠. 그렇지만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스타타가 더욱더 쉽다라는 부분인데 이제 가격이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비싸다라는 부분이고요. R은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계 프로그램의 어떤 사용 추세, 빈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구글 스칼라, 그러니까 구글 스칼라 부분에서 학술 검색에서 발견되어진 학술 문헌들, 논문들의 수, 데이터 사이언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인용한 논문들의 수를 보게 되면 약 1700개 사이테이션이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그 중에서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지난 20년간 이 SPSS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을 가지고 있는 게 요 R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스와 스타타가 그 뒤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통계 프로그램이 더욱더 좋을까라고 하면 지난 20년에 걸쳐서 통계적 평균 값을 보게 되면 SPS가 좋고 그 다음에 R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이것을 갖다가 추세 비교를 한번 해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요 주황색 계통이죠. 보면은 주황색 계통의 R이 굉장히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통계 프로그램 추세에서 가장 최근에 이용되고 있는 추세는 일반적으로 R이 굉장히 크다, 많이 사용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스타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R과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R이 더욱더 격차를 크게 벌리고 있다라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머신러닝이나 다른 기타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더 추가되어서 R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통계 프로그램들은 증가가 미약하거나 아니면은 증가하다가 2010년대부터 이렇게 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1995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각 고전적인 어떤 통계 패키지에 대한 이제 사이테이션의 수, 인용의 수 부분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에서는 보편적인 수단으로 우리가 R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통계 프로그래머로서가 아니라 프로그래밍 언어로서의 추세를 한번 보게 되면 2019년에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 추세에서 탑 11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은요. 보면은 파이썬이 2005년부터 거의 2019년까지 보면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파이썬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R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추세로 올라가지만 그 추세가 따라갈 듯 하다가 최근에 조금 더 벌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꾸준히 10%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고요. 그 다음에 자바 언어는 약간 감소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여러분들 자바와 자바스크립트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구글링을 통해서 자바와 자바스크립트의 차이라고 이렇게 워딩을 하고 서치를 하시면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 남으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메탈랩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뭐 한 3-4%대에서 조금은 좀 감소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019년에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를 선택하고자 하는가라는 부분에서 가장 파퓰러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한번 보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 자바, C, 그 다음에 SQL, PHP, 그 다음에 R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R은 실질적으로 보면 자바스크립트나 파이썬에 비해서 거의 큰 차이를 보이게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이건 언어라는 부분에서 이런 측면이 나와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R 같은 경우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장 관점을 봐야 되는 게 이제 통계 계산을 위해서 일단 애초에 만들어진 프로그래밍 언어 또는 프로그래밍 소프트웨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가장 최근에 이렇게 좀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R과 파이썬을 한번 비교를 해보게 되면 파이썬은 실질적으로 보면 범용, 제너럴 퍼포스죠. 범용 프로그래밍 언어다. 누구를 위해서? 데이터 사이언스를 위해서라는 거고요. R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 프로그래밍 언어다. 마찬가지 파이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S라고 불려진 프로그래밍 언어의 어떤 그런 자식이다라고 부르는 부분이고요. 파이썬 코드는 더 쉽게 쓰고 그리고 유지하고 그리고 R보다 더 스트롱하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은 학습 곡선의 커브가 좀 스티프하다는 거죠. 좀 배우기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파이썬보다 마스터하기가 어렵다라는 부분에서 R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신텍스를 갖다가 준다라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파이썬은 주로 머신러닝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R 같은 경우 주로 데이터 사이언스에 특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통계적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어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데이터 사이언스 쪽에 많이 특화되어 있고요. 머신러닝 쪽은 상대적으로 약한 파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R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텐스플로우나 아니면 케라스라는 패키지를 이용해 가지고 머신러닝, 딥러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에 대한 그림은 여기 나와 있네요. R과 파이썬 가용성이라는 건 거의 똑같은 수준이고요. 배움의 쉬움의 정도는 파이썬이 훨씬 더 별이 거의 4개 반, 그리고 R은 3개. 그리고 데이터 핸들링 부분에 있어서 커패시티도 보면은 케이퍼빌리티도 보면 파이썬이 조금 더 낫고요. 보면 그래픽 실행 능력 부분에서는 이제 R이 훨씬 더 낫고요. 패키지의 가용성 부분은 실질적으로 R이 더 상대적으로 파이썬보다
좋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이고요. 이거는 이제 R이 오랫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누적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 그리고 뭐 자업에 대한 전망 같은 경우는 거의 비슷하고요. 그리고 스포트 지원 체계도 거의 비슷하고, 우리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파이썬이 좀 더 다양하고 많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번 더 우리가 머신러닝 할 때 최고의 코딩은,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을 배우고 나서 나중에 머신러닝을 또 연 2학기 때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파이썬을 할까 R을 할까 저도 항상 고민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때 어떤 게 더 좋을까라고 얘기하는 아주 훌륭한 동영상이 있어서, 유튜브 동영상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띄엄띄엄 보여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14분 동영상을 다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머신러닝, 인공지능 과연 어떠한 코딩 언어로 배워야 좋을까입니다. 굉장히 많은 코딩 언어가 있어요. 개발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은 언어들을 다 배우잖아요. 뭐 C에서, C++에서, 자바에서, 뭐 루비, PHP, 파이썬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개발 언어를, 코딩 언어를 배우는데, 잘생겼죠? 그런 언어를 다 배우는 거를 풀스택이라고 해요. 개발에 되게 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 풀스택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데이터 마이닝 공부도 하면서 코딩 공부를 같이 하기라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거든요. 코딩 하나 하기도 되게 어려운 한국에 데이터 마이닝까지 가면서 같이 하자라고 하는 거는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 수 있는 수준의 해줄 수는 없고, 되게 많이 이제 언급되는 두 가지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R, 그리고 하나는 파이썬입니다. 이 파이썬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 개발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 옛날부터 데이터 마이닝을 하기 위해 만든 도구이기 때문에 R에 대한 설명입니다. 패키지가 진짜로 많아요. 되게 많거든요, 이 패키지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SVM이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스포트 벡터 머신에 대한 설명입니다. SVM이라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미 구현을 해놓은 패키지가 되게 여러 개가 있어요. 자료가 굉장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언어 자체가 좀 비효율적이에요. 정말 단적으로 예를 들면은 불구하고 R이 가지고 있는 방대한 패키지들, 라이브러리들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파이썬이라는 자, 여기까지 한번 시청을 여러분들이 다 했다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 동영상을 만든 친구의 결론은 이제 파이썬이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댓글들을 한번 봐주시게 되면 보면은 파이썬 관련 수업 수강해요. 그런데 경영학과 학생들은 어렵대요. R은 더 어렵겠죠. 그리고 통계 쪽이라 R이나 사스를 굉장히 많이 쓰는데 요즘 통계 쪽도 파이썬을 엄청 쓰네요 라는 부분이고요. 파이썬 유저지만 두꺼운 R책 보면서 파이썬 코드 짜는 중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 유저입니다만 API만 제공되면 R도 인스타든 트위트든 전부 크롤링 가능합니다. 텐스플로는 우리가 딥러닝 할 때 사용되는 그런 플랫폼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 R에서 이미 제공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은 R은 배우기 쉽고 한 일주일 뚝딱거려서 바로 응용할 수 있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 또 특별한 어떤 댓글. 그리고 요 C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은 파이썬이나 둘 다 뭐 고만고만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만약 처음 배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파이썬이 훨씬 더 쉽겠죠. 제 아들이 고등학생인데 요즘에 파이썬 가지고 코딩하는 거 이런 것들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배운다고 그러면 처음 배운다고는 파이썬을 먼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으로 넘어가려면 어차피 뭐
파이썬뿐만 아니라 R, 자바도 알아야 되지 않나요? 라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파이썬만 뭐 100%다 잘한다고 그래서 또 R에서 제공할 수 있는 어떤 또 다른 장점 부분도 같이 공유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그렇지만 뭐든지 하나를 더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파이썬보다는 R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하고요. 이 파이썬은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R을 갖다가 이번에 배우면서 R을 배우고 나면 파이썬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는 언제 R, 파이썬, SQL 비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 2013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5년, 6년 정도 됐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이나 분석학을 위해서 사용되어진 언어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2014년 당시 기준에서는 보면 파이썬보다는 R이 더 많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R이 49%, 파이썬이 35%, 그리고 SQL이 30.6%인데요. 잘 보시게 되면 여기서 보면 R과 파이썬을 동시에 둘 다 사용하는 사람이 20%, 그리고 SQL은 여러분들 보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에 특화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그래서 R과 SQL을 다 사용한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세 개 다 사용한다는 사람은 1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급 전문가가 된다고 그러면 파이썬뿐만 아니라 R이나 SQL 같은 것을 좀 다루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또 한 번 더 보시게 되면 R, 파이썬 2018년 기준으로 다시 넘어가면 14년에는 R이 탁월했는데 이제는 보면 파이썬이 거의 2배 이상, R보다 2배 이상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기본적인 베이스 상으로 사용되어진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C++이라든지 아니면 자바, PHP, 그 다음에 줄리아, 이것도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